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은 5시간입니다. 사람들은 4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하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 2분 45초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잠깐 확인했을 뿐이지만 이것도 작업 전환입니다. 이미 있던 주의력을 빼앗긴 다음이죠. 작업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멘탈 에너지를 빼앗겨 버립니다. 알림을 확인하고 즉시 작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알림과 관련된 게시물만 보는 게 아니라 추천 게시물, 추천 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스크롤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표시되고 이 스크롤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덧 자동 조정 모드에 빠져들고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한참 후 반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깨어나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뇌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한 직후라서 다시 중요한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을 미루고 싶어지죠. 이건 충돌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해 본 상황이죠. 소셜미디어, 유튜브, 틱톡 등의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평범한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나쁜 사실은 물리적인 자극이 없을 때도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놓더라도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유튜브, 틱톡과 상호작용했다면 뇌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싶어하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장악하도록 플랫폼이 설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파민 중독으로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일을 미루게 되는 것, 그 결과 경력이 정체되는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일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 몰입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몰입할 수 있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몰입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권력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이유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파민 중독이 빠진 우리는 자아를 잊고 온전히 집중해서 몰입한 경험이 언제인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몰입에 이어 따라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일에 몰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도파민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얻는 저질의 도파민은 우리의 뇌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죠. 우리의 삶이나 경력 개발 모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악의를 가진 적은 없는데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유튜브가, 틱톡이, 웃김 및 게시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죠. 이 책의 표지 문구가 마음 단단히 먹어. 온 세상이 너를 끌어내리려 해. 인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 내 성장이 정체된 이유, 내 경력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적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하죠. 그 적은 소셜미디어이고 그 안에는 세계 최고의 인간 행동 전문가가 설계한 도파민 중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감정마저 조작하려고 하죠. 이 첫 번째 적을 규명한 다음에는 내 주변의 적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의 동기를 깎아먹는 주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친척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선의로 가득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것이죠. 심지어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자식의 성공마저 방해하는 부모가 있죠.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사람들,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주변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은 멘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집중력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몰입하며 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한 일은 몰입하고 싶어도 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홍수 예측 전문가에서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전환했습니다. 비전공자 개발자에서 테크 리드 개발자까지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 책에 요약했습니다. 다양한 자기 개발서를 공부하고 분석했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 정리했죠.
저자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책을 찾아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자기 개발서 핵심 정리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자 커리어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드 스킬에 대한 내용이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하드 스킬은 기술이 바뀌면 바뀝니다. 10년 전에는 아무도 프론트엔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드 스킬 이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익혀야 하는 기술은 집중력을 관리하는 방법, 몰입하는 방법, 시간 관리의 어려움 극복하기, 자기 효능감의 저하 예방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커리어 전반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빠른 기술 발전,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만 고민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그 아래 내적으로 단단해지세요. 개발자 오늘도 마음 튼튼하게 성장하기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은 제목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개발자, 마음 성장으로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해보세요.